이번 삼성 신제품 발표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었던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이 도착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전체 태블릿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14. 몇 인치지 이게? 네, 무려 크기가 14.6인치의 아주 큰 화면을 갖고 있는 타블릿이라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화면이 큰 게 장땡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번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14.6인치는 아주 큰 사이즈라서 패키지가 아주 두껍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패키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씬합니다. 아주 얄쌍한 형태의 패키지를 갖고 있어서 그 제품이 좀 보호가 되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드는데 따라라란 예. 삼성 컴팩트하게 생겼네요. 따라라따따 큰데 안 큰 느낌? 제 손 크기 이 정도 되는데 큰데 안 큰 느낌입니다. 분명히 상당히 큰데 안 큰 느낌.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는 이건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건 S펜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S펜이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구성품은 뭐지 이게? 케이블. 네, USB C2C 케이블을 줍니다. 그런데 충전기는 없다. 어쩐지 패키지가 좀 얄쌍하더라. 충전 케이블은 주지만 아답터는 없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마이크로 SD 아마 슬롯 여는 그거 있죠? 그리고 상당히 허접하게 생긴 되게 허접하게 생겼어요. 네, 상당히 허접하게 생긴 박스가 있는데 여기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고 간단 설명서가 있대요. 보증서. 굳이 이렇게 줄 거면 이거 박스를 안 써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가 절감을 할 거였으면 좀 제대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아름다운 패키지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답니다. 근데 패키지는 이게 원가가 120 얼마였나? 100만 원이 넘는 제품치고는 패키지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원가 작업을 많이 한 느낌이에요. 뭐 제품만 좋으면 되죠. 자, 제품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딴딴딴 부직포 뜯어보면 이게 떼지가 뜯는 건가 봐요. 네. 여기구나. 뜯어보면 짜잔짠짠짠. 되게 얇네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얇다. 와우. 상당히 얇습니다. 상당히 얇아요. 와우, 진짜 얇네. 이쁜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리고 이 카툭티는 있다. 카툭티 이건 해결이 안 되나 봐요. 카툭티. 네, 카툭티가 있다. 카툭티. 네, 카툭티가 달려있고 상당히 얇습니다. S7보다 훨씬 얇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얇아요. 여기 보면은 사운드 바이 AKG라고 달려있어서 사운드 이따 좀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스피커 부분 USB-C 단자가 이렇게 있고, 하단을 보면은 아마도 액세서리를 달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얇아가지고 액세서리 사용 빈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펜은 S펜은 어디에 붙으려나? 여기는 안 붙고요. 아이패드 여기 붙는구나. 이거 아닌가? 이쪽에 여기 딱 붙네요. 이쪽에 붙습니다. 상단 위쪽에 붙고 또 붙는 데가 있나? 여기도 붙네요. 여러 곳에 붙는구나. 여기도 붙어요. 그리고 여기도 붙고, 그 다음에 원래 뒤에도 붙겠죠? 요 그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붙겠죠. 네, 이쪽인가? 네, 이렇게 붙이는 건가 보네요. 세게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께는 좀 있다. 화면 상당히 큽니다. 진짜 커요. 14.6인치라서 크기가 상당히 커요. 가로 사이즈가 30cm 자로는 다 안 돼서 대략 한 32.5 정도 되고, 세로가 20.67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먼저 아이패드 11. 아이패드 12. 프로 1세대도 있는데 12.9 프로 1세대 지금 사무실에 놓고 와가지고 있는 걸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패드 11 프로 3세대 가장 최근에 나왔던 프로 세대인데, 이렇게 보면 크기가 좀 크게 차이 많이 나죠. 크게 차이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11인치니까 급이 좀 다르고, 두께도 보면 두께가 어떻게 해야 돼? 두께를 여기 보면 두께가 거의 비슷하네요. 육안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워낙 크니까 상당히 얇아 보여요. 그리고 구매해놓고 거의 써보지 못했던, 안타깝지만 너무 좋은 기기라 생각했지만 써보지 못했던 S7 팬 에디션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기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저를 쓸 일이 없어갖고 거의 새 거인 상태인데, 확실히 두께는 느낌적으로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좀 얇네요. 네, S7 FE 비해서는 확실히 좀 얇아졌어요. 그 다음에 크기는 제가 12.4인치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크죠. 크기 차이는 좀 상당히 납니다. 확실히 14.6인치라는 화면이 월등하게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크긴 크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무게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무게를 재보면 얘가 722g, 기존의 S7 FE 같은 경우는 618g으로 100g 정도 무거운데, 이게 아무래도 표면적 크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이 친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삼성이 S8 울트라를 상당히 크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합격점을 생각을 해요. 일단 이번에 저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필링 실드에서 보호 필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화면이 워낙 커가지고 보호 필름을 또 어떤 걸 써야 되나 좀 고민했었는데, 필링 실드 보호 필름 같이 주니까 사전 예약 이벤트 혜택이죠. 한번 부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 찝찝한 기분은? 이게 너무 잘 붙었어요. 너무 잘 붙어서 뭔가 찝찝해요. 이렇게 잘 붙여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이상하다. 뭔가 찝찝함이 너무 잘 붙어갖고 어쨌든 전원을 켜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원 버튼이겠죠? 여기 있는 요거 이제 윙하고 햅틱이 반응합니다. 그 와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카톡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게 워낙 커서 카톡티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카톡티 한번 따까따까 움직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카톡티가 생각보다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다. 한번 기본 설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지문, 패턴 핀이 있는데 뭐 얼굴 인식이야 카메라로 하는 걸 테니까 한번 지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해보면은 지문이 어디 있는 거죠? 핀 번호는 있어야 되니까 핀 번호 입력하고 이게 액정 부분을 누르는 거네요. 여기에 액정 부분에 그 터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저는 또 가장자리 있는 줄 알았는데 액정 부분에 있고 인식이 잘 되네요. 이런 것도 삼성이 좋네요. 확실한 건 이게 화면이 진짜 큽니다. 계속 말하게 되는데 뭔가 접고 싶어요. 너무 커서 진짜 접었으면 좋겠어. 야, 그래서 이 화면이 큰 화면이 갤럭시 폴드 느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면은 갤럭시 폴드를 꺼내서 이렇게 해서 열듯이 이렇게 딱 해서 열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 진짜 좋겠다. 전 이거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잘 쓰진 않지만 저는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열어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기본적인 설정이 됐고요. 상단부를 보니까 이런 메시지 나오네요. S펜 연결을 해줘야 됐다는데 여기 위에 붙이면 안 되고 뒷부분에 붙여야 이게 펜이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붙이면 펜 인식이 되네요. 충전을 하는구나 나름. 배터리가 들어가나 봅니다 이 펜에. 자, 그래서 한번 설정을 마저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앱들 설치를 해서 먼저 벤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약간 벤치 성능이 얼마큼 나온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점수 결과가 나왔는데 싱글 점수는 1210점, 그 다음 멀티코어 점수는 3038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벤치 테스트를 돌리니까 이 부분이 좀 뜨끈뜨끈해지네요. 네, 발열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싱글 코어 점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S21 울트라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점수는 이제 안드로이드 제품군에서는 확실히 되게 상당히 높은 점수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멀티코어 점수도 뭐 기존에 있었던 안드로이드군 제품군에서는 좋은 점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더 발전을 한다면은 애플군의 제품들에도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은 그래픽 점수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그래픽 점수는 5957점으로 준수한 점수네요. 그래서 보면은 컴퓨터를 해보면은 나름 준수하다고 표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S21의 점수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여전히 좀 그래픽 점수 부분은 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3D 마크 테스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짠! 확실히 이게 화면이 크니까 3D 영상을 볼 때 그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점수가 좀 낮은 거에 비해서 생각이 괜찮은데요? 일단 화면이 큰 게 확실히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점수상으로는 7290점의 점수가 나와서요. 그래도 안드로이드 제품군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꽤 높은 점수로 나오고, 물론 이제 아이폰 제품군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먼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패드 프로 최신형 같은 경우는 M1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넘사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도 뭐 안드로이드 제품군 내에서는 그래도 꽤 훌륭한 점수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상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도 써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 문명 같은 게임, 좀 화면을 넓게 쓰는 게임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튜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던 게 사운드 바이 AKG 로고가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얼마큼 잘 나올지 궁금했는데 소리가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가 스피커인 것 같은데, 네, 엔터테인먼트 머신으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면 밝기도 꽤 좋고, 지금 최대치로 밝힌 상태일 텐데, 최대 밝기가 아니었군요. 이게 3분의 1 정도 밝기였네. 최대 밝기로 했을 때, 상당히 밝습니다. 와, 상당히 밝다. 한번 넷플릭스도 가볼게요. 인기어마는 지금 우리 학교는 틀어봤는데, 소리가 상당히 좋죠. 일단 화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는 아주 좋은 특화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슈퍼 아몰레이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LCD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삼성 노트 어플을 통해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드디어 이제 S펜을 이용해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뒤에 붙여서 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럼 이렇게 뜨고, S펜도 배터리가 따로 있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인식이 되네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구분이 없는 노트를 열고 여기를 펜을 골라서 필기,
써보니까 이 S펜 기본 제공되는 S펜이 그립감도 괜찮고 S7 FE 때도 그랬지만 사실 필기가 매우 잘 됩니다. 이제 뭐 안드로이드 진영군에서 이 갤럭시 탭의 필기률은 워낙 그 이제 명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그림을 그리는 기능으로서는 좀 많이 부족한 이 기본 노트 어플이기 때문에 좀 그림 기능을 좀 강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원래 저는 휴이온 그림 앱을 안드로이드 쪽에서 좋아하는데 이 S8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거로 결제를 해놨던 이비스 페인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순수 캐릭터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펜과 타블렛 이상하기보다는 좀 어플 자체가 제가 사실은 프로크레이트를 사용을 하던 사람이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그려서 연필 짠. 제가 나름 S7을 구매하고 그림 그리는 어플들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사서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휴이온 어플이 가장 괜찮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 이비스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상을 따로 안 올렸던 게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찾지를 못해서 따로 올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 차이를 좀 여실히 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질감이 느껴진다. 분명히 이질감이 좀 느껴진다. 안드로이드도 프로크레이트를 내달라. S8 울트라는 화면이 커서 좋습니다. 제가 아직 그림을 많이 그려본 건 아닌데 일단 화면이 크니까 좀 장땡이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키리타라는 앱이 있어서 크리타 아직 사전 예약 중인 앱이라는데 뭔가 좀 그림 그리는 것 같이 생겨서 한번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새 파일 약간 포토샵이 좀 생각이 납니다. 포토샵 같은데 정말 만들기. 오 괜찮은데? 오. 물론 프로크레이트에 익숙해져 있는 입장에서는 뭐 그거만큼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비스 페인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뭔가 무슨 차이지? 무슨 차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잠깐 써봤기 때문에 뭔가 브러쉬 재질감이나 그런 게 좀 더 낫다. 이게 참 누가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뭔가 프로크레이트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타블렛공에서 만들어준다면 돈 많이 버시지 않을까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크리타 사전 예약 중이라는데 정식으로 나오면은 훨씬 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썹도 이런 식으로. 여기 느낌이 있는데 뭔가 뭐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러쉬가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기능도 뭔가 많아 보여서 좀 더 이걸 연구했으면은 꽤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올리면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삼성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 리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화면이 매우 커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면 주사율도 120Hz를 지원하고 사운드도 훌륭하고 화면 밝기나 뭐 화면 색감이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좀 생각이 드는 게 얘가 가격이 울트라 기본형 기준으로 정가로 137만 8,300원이라는데 비슷한 가격대의 아이패드 프로 라인에 비해서는 너무 가격 대비 성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아까 리뷰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뭐 괜찮다 표현했지만 사실은 경쟁 제품군이라 볼 수 있는 아이패드군에 비해서는 가격대 성능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물론 독보적인 사이즈 14.6인치라는 아주 큰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점을 갖는다면 분명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 화면에 적절한 아주 좋은 전용 그림 어플리케이션의 부재는 좀 삼성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